지난 시간에는 장난감 요요 공부를 했습니다. 요요는 회전운동과 병지운동을 함께하는 굴림운동을 하는 장난감이었죠. 오늘은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장난감, 이것도 일종의 장난감이고 다른 여러 영역에도 이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는 여러분 많이 본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한 축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자가 원반이나 바퀴 모양으로 된 회전자가 빨리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의 특징은 이 회전축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저절로 정한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이로스코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눕혀 가지고 도는데 이 중력을 받는데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자이로스코프는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됩니다. 이건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한 장치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크가 0일 때 자이로스코프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회전 운동은 병지 운동하고 비교했었습니다. 자이로스코프에 작용하는 토크가 0일 때 운동은 또 무엇에 이제 해당하냐면 병지 운동에서 알짜 힘이 0일 때 이제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런 알짜 힘이 0일 때 병지 운동에서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힘 안 받으면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뉴턴의 병지 운동 방정식이 F는 dt분의 dp에서 F가 0일 것 같으면 P가 일정이고, 그러면 V가 일정인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직선 위에서 그 속도가 일정하고 선운동량이 일정한 이런 운동을 하겠습니다. 회전 운동에서도 이걸 그대로 번역할 수가 있죠. F가 0일 때는 토크가 0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일 때, 예를 들어서 자이로스코프의 경우는 이렇게 세워 놓을 것 같으면, 딱 똑바로 세워 놓을 것 같으면 힘은 0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죠. 근데 중력에 의한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토크는 0이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운동을 하겠습니까? V는 일정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각속도는 일정, 그러겠죠. 각속도는 일정이라고 하는 건 각속도의 빠르기만 일정이 아니라 각속도의 방향도 일정하다고 하는 거죠. 방향도 일정하다고 하는 건 각속도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면 계속 세워져 있는 뜻이다라고 하겠어요. 그게 바로 각운동량도 일정이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고, 그건 바로 회전 운동에 대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 토크는 dt분의 dl은 0에서부터 l이 일정이고 각속도가 일정인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이로스코프의 운동을 이해하는데 병진 운동에서 무엇에 또 비교할 수가 있냐면 인공위성의 운동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도 이런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인공위성이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이 인공위성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지구가 만유인력이 지구 쪽으로 잡아다니죠. 근데 인공위성에는 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왜 뱅뱅 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물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물리를 배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죠. 왜 그렇습니까? 인공위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공위성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만유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유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힘 안 받으면 아까 어떤 운동 한다고 그랬어요? 등속도 운동 한다고 그랬죠. 직선 운동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주위를 회전하지 못하고 저로 나와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인공위성에 만약에 그 중력이 없다면, 그래서 인공위성에 중력이 작용하면서도 인공위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가속도가 지구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지구로 떨어지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슨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공위성의 속력이 점점 느려질 것 같으면, 그러면 지구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자이로스코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걸 어떤 한순간을 이렇게 보겠어요. 이 순간에 볼 것 같으면 이 자이로스코프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은 어디에 작용합니까?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만약에 이 자이로스코프가 회전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그랬죠.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자이로스코프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 안에 이 회전자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자이로스코프에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공위성에서 만유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직선운동 했던 것처럼 직선운동이 V는 일정인 운동이었죠. 만약에 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자이로스코프는 어떤 운동을 하겠습니까? 각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각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각속도의 방향이 일정하니까 요거 여기서 이렇게 세차 운동 하지 않고 여기 지금 가만히 있는 그런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데 중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이로스코프에는 회전 운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회전자가 뺑뺑 도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회전축이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이죠. 이 두 가지 중에서 회전축이 운동하는 운동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세차 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차 운동은 우리 이 행성 같은 것에 행성에 만약에 태양만이 행성에 힘 작용하면 그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바뀌지 않고 제자리를 항상 똑같은 궤도를 항상 도는데 태양에서 잡아다니는 거 말고 다른 다른 행성들에 의한 힘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그 태양 궤도의 그 궤도 축이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요건 그 회전하는 거를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1년에 한 번씩 회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얼만큼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차는 1년이 지나면 바뀌는 운동이라는 뜻에서 세차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행성 궤도의 세차 운동과 자이로스코프의 세차 운동이 사실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세차 운동이라고 불리는데 이 프리세션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프리시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프리시드는 미리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의 명사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도 번역하냐면 선형 운동이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차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축이 이렇게 뺑뺑 도는 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세차 운동의 비율, 다시 말하면 세차 운동하는 각속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구하는 것이 이제 이번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게 자이로스코프의 질량이 M이라고 하고 이때 자이로스코프의 질량은 요 회전자의 질량을 얘기합니다. 그 회전자를 이렇게 싸고 있는 틀은 질량이 거의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지 문제 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이로스코프의 받침점에서 저 끝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전자의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I라고 하고 지금 회전자가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다면 스몰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다면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각속도 그건 어떻게 주어지냐면 I 오메가 분의 mgr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걸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뉴턴의 회전 운동 방정식을 써가지고 만약에 저 회전자가 스핀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렇게 자이로스코프를 그려 놓겠어요. 그리고 나서 맨 먼저 기준기를 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자이로스코프를 향하는 이 축을 플러스 X라고 하고 여기에 플러스 Y하고 플러스 Z축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원점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먼저 자이로스코프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은 이제 이렇게 질량 중심의 mg로 작용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원점에서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이로스코프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토크는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토크는 R 크로스 F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벡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벡터 R은 바로 무엇입니까? RX 해시죠. 저기서 보니까 방향이. 그 다음에 중력은 마이너스 mgz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할 것 같으면 플러스 mgr y 해시 되는데 다시 말하면 y 방향인데 플러스 y 방향인데 이건 우리가 그냥 R 크로스 F에서부터 구할 수 있죠. R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바로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이 되고 이렇게 토크가 플러스 Y 방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오른나사가 돌리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 같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이로스코프의 회전축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전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자이로스코프가 회전하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보였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회전운동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병진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이 자이로스코프가 지금 이 회전자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각속도는 0이고 그러니까 요건 그냥 힘 mg가 밑으로 작용하면 요게 밑으로 푹 떨어진다고 그냥 금방 설명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회전운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크가 요걸 밑으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이로스코프의 회전자가 회전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회전하는 경우에는 이 회전자의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볼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 관성 모멘트에다 오메가 곱한 거죠. 그래서 L은 I 오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운동량의 벡터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X 방향이 되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각운동량의 방향은 I 오메가 X 헷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크는 아까 구해놨었죠. 토크의 방향은 어떻게 됐습니까? MGR Y 헷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운동량하고 토크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는 X 헷 방향, 하나는 Y 헷 방향이니까 이게 서로 수직이죠. 이렇게 서로 수직이면 회전운동 방정식이 있는데 토크는 dt분의 dl에서 L을 변하게 하는데 두 개가 수직이기 때문에 크기는 바꾸지 못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방향만을 바꾸죠. 그래서 dl은 토크 DT인데 이 토크의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각운동량의 수직인 방향이죠. 그래서 각운동량의 변화량은 각운동량의 수직인 방향이다. 그래서 회전하는 자이로스코프의 각운동량은 토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토크의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어떻게 회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회전하겠죠. Z축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위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세차 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토크를 받으면 세차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병진 운동과 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하고 비교합니다. 이제 인공위성에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공위성이 지금 회전한다고 하면 각 순간마다 이렇게 선운동량 P로 가겠죠. 그러면 요놈한테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어떤 방향입니까?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니까 선운동량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고 만유인력 방향은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니까 두 방향은 어떻게 돼요? 서로 수직이죠. 그래서 힘이 선운동량 을 바꾸는데 크기는 못 바뀌고 수직이니까 그 선운동량의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운동량의 크기는 바꾸지 못하고 방향만 바꾼다. 그래서 선운동량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어서 힘은 선운동량의 방향만 바꿀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방향만 바꾸고 있으니까 인공위성은 원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도 똑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이로스코프의 회전자가 이렇게 회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런 회전운동하는 자이로스코프에서 우리 어땠습니까? 각속도 각운동량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X방향이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토크의 방향은 어떻게 됐습니까? Y방향이었죠. 그래서 두 개가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 회전운동 방정식에서 토크가 각운동량을 변하게 하는데 크기는 바꾸지 못하고 무엇만 바꾼다? 서로 수직이니까 방향만 바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운동량 벡터가 회전해야지 되고 각운동량 벡터가 회전하는 운동, 이 각운동량 벡터가 회전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이로스코프의 회전축이 회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차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인 세차 운동의 각속도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세차 운동 각속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이로스코프의 회전자가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고 각운동량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토크는 중력이건 토크는 이렇게 준다 알았으니까 우리 각운동량 벡터만 여기다 따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좌표축을 그려 놓고서 각운동량은 어땠어요? 처음 각운동량은 X축 방향을 이렇게 향했죠. 그런데 토크는 각운동량이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만 바꾸니까 이 각운동량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운동량이 회전하는데 크기는 일정하니까 여기에 이런 원을 그리겠죠. 그리고 시간 dt가 지나면 각운동량이 L'으로 바뀌는데 그 L'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겠죠.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만 바꾸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L' 빼기 L인데 이것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의해서 자, 저게 dL인데 dL은 어떻게 구하냐면 토크 곱하기 dt였죠. 그래서 그 크기만 구하면 우리 토크는 아니까 mgr 곱하기 dt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각운동량 벡터가 회전하는 각을 d세타라고 하면 이 d세타를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d세타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반지름이 r이고 원호가 dr이면 dr 나누기 r이 바로 그 회전각이죠. 그래서 d세타면 여기에서는 원호의 길이가 dl인 셈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l이니까 우리 dl을 우리 알았습니다. dl 아까 어디서 구해놨습니까? dl을 아직 안 구했습니까? dl은 아직 안 구했죠. 그리고 dl을 토크 dt가 여기서 구해놨죠. 그래서 mgr dt고 l은 i 오메가니까 d세타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해놨고 그 다음에 세차 운동의 각속도는 d세타
세타를 dt로 나눈 것이니까 저기서 dt만 없애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I 오메가분의 mgr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유도한다고 한 그걸 우리가 구했죠. 자, 이렇게 해서 자이로스코프 90도로 누워있는 자이로스코프의 세차 운동의 각속도를 우리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걸 어디에다 적용을 해 보냐면 자이로스코프와 비슷한 역할을 운동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팽이가 있습니다. 팽이의 세차 운동을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팽이도 똑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크가 0이죠. 그래서 똑바로 서 있고 팽이가 이 회전하는 그 각속도가 바뀌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팽이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처음 시작을 세타만큼 눕혀 있을 때도 있죠. 그럼 이 팽이가 눕혀 가지고 회전합니까? 그렇지 않고 회전축이 뱅뱅 돌죠. 이게 바로 팽이의 세차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팽이의 예로 질량이 500g짜리 팽이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회전축이 연직선과 30도를 이루고서 각속도가 오메가는 25 레볼루션 퍼 세크 하면 1초에 25바퀴 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관성 모먼트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kg 제곱이고 그 다음에 밑에 받침점에서 그 질량 중위까지 거리는 4.2cm라고 할 때 이런 세차 운동, 이런 팽이의 세차 운동의 각속도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팽이를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팽이의 끝점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위치 벡터 R을 이렇게 딱 먼저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은 질량 중심에서 아랫방향을 이렇게 작용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뭘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토크 계산할 수가 있죠. 토크는 R 크로스 F인데 이때 토크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RF하고 사인 그 사이각인데 그 사이각은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90도가 아니라 150도죠. 근데 사인 150도는 2분의 1이니까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내 토크는 2분의 LMG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토크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R 크로스 F 방향이죠. R 크로스 F 방향 여기서 보니까 여기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토크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여기서는 저런 방향이니까 요거 그 세차 운동이 어떻게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는가 위에서 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세차 운동을 한다. 여기 B번의 문제의 답을 우리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토크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이번에는 세차 운동의 각속도를 구할 때 아까 한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는 90도 눕혀져 있었는데 이번엔 세타밖에 눕혀져 있지 않죠. 그러면 시간 dt가 흐른 뒤에 가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dl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dl은 2분의 lmg dt였습니다. 그러면 dt가 지난 다음, 자, 여기가 l이고 그 다음에 저거 변하는데 그 변한 걸 여기다 그리려고 하니까 좀 힘드니까 우리 가운동량 벡터가 회전하는 각을 우리가 구하겠어요. 이 가운동량 벡터가 회전하는 각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저기서 이 회전을 했을 때 우리 세타라는 각을 표시는 이미 그 회전축이 눕힌 데 사용했으니까 저 가운동량 벡터가 회전하는 각은 파이라는 각을 쓰겠습니다. 그 파이라는 각은 DL이 바로 원호의 길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저게 라지엘 사인 세타, 다시 말하면 가운동량에다 사인 세타 곱한 거죠. 근데 이 사인 세타의 세타는 30도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 DL에 여기 2분의 LMG DT가 있는데 분모의 2하고 2분의 1 곱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D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2가 없어지고 I 오메가분의 LMG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파이를 이렇게 알았으면 이게 이제 세차 운동하는 각이죠. 그러면 세차 운동의 각속도는 우리 금방 구할 수가 있죠. DT로 나눈 거니까 아까 우리가 한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I 오메가분의 LMG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것을 여기다 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여기에 L도 대입하고 그 다음에 M도 대입하고 G도 대입하고 전부 다 SI 단위로 곱해야 되겠습니다. 단 각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25 레볼루션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레디안으로 고치려면 한 바퀴가 6.28 레디안이니까 2파이니까 25에다가 6.28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26.2 레디안 퍼 세크가 나옵니다. 이게 몇 바퀴 돌았나 보려면 또 6.28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4.2 레볼루션 퍼 세크가 되는데 그래서 팽이가 자전하는 각속도가 1초에 25바퀴면 그렇게 뺑뺑 도는 놈은 세차 운동이 1초에 4번쯤 한다라고 하는 답이 아주 그럴듯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B번 세차 운동의 회전 방향은 아까 우리가 구했죠. 위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이로스코프의 운동과 자이로스코프의 세차 운동, 프리세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프리세션이 왜 일어나는지, 프리세션이 바로 뭐였습니까?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축이 회전하는 것, 이걸 프리세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프리세션의 각속도, 프리세션의 비율을 구하는 것도 우리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스코프에 대한 건 여기서로 마치고, 우리 10강 강체 운동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강체의 평형 문제를 하겠습니다. 강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조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